출근길 시간 꼭 알아야 할 뉴스 핵심만 쏙쏙 골라서 귀에 넣어드립니다. 자, 오늘의 뉴스 첫끼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네, 자 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공급 대책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수도권에 23만 가구를 더하는 소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어떻게?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8.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공급도 하고 금융 대책도 따로 마련한 거죠? 맞습니다. 예. 김현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 대책인 전월세 및 안정시장 매매를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보고했고요. 이호건 금융위원장이 금융 대책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네, 수요와 자금 조달을 모두 담겠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공급과 금융 이 두 갈래 중에 먼저 공급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부는 9.7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에 추가로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23만 가구 중에 약 10만 가구는 신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하는데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에 1,000 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북 일대 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4,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됐죠. 네, 신규 공공주택 지구의 세고원 물량 보니까 10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2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예. 나머지 7만 3천 호 이상의 후보지는 이후에 발표될 건데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정부는 밝혔죠. 그런데 먼저 공급하겠다는 2만 7천 가구 물량 중에 서울에는 1,000 가구뿐이고요. 예. 대부분 경기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전에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나 또 강남권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죠. 예. 이 내용은 8.13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죠. 네,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물론 많이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시장이 원하는 타이밍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속도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 맞습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이라고 해서 택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입니다. 또 민간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유인책도 강화하는데요. 2017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에게는 부동산 개발에 쓰이는 대출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이자 1%포인트를 지원합니다. 또 2028년에 착공하면 0.5%포인트 지원하는데요. 전국 주거시설 개발 부담금도 27년에 착공하면 전액 면제, 28년에 착공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네, 공급 관련해서는 규제는 좀 풀고 그다음에 유인을 늘리는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 금융은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갭투자 봉쇄가 나왔는데요. 예. 갭투자,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차익이 크지 않은 집을 사서 바로 전세 주고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방식이죠. 이거 막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한 번도 안 살았던 아파트에는 전세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놓고 한 번도 들어가서 산 적이 없는 집에는 이제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건데 비거주 1주택자는 이걸 투기적 목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보겠다는 거죠. 네, 규제 대상은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해당 주택을 세를 주고 있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이 세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인 가족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 비율도 10%포인트 낮아지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 개인의 사정에 맞는 내용들이 조금 더 밝혀져야겠지만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지만 그만큼 대출해주는 금융사가 부담해야 되는 리스크가 커지게 되니까 그럼 전세 대출 심사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출 총량 목표 상향에서 규제를 살짝 풀어준 부분 요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최근에 대출 오픈런 현상이 있다고 전해드렸죠. 예.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안 나올까 봐 또 잔금 못 치를까 봐 걱정하시던 분들이 많으신데 예.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5%에서 3.0%로 상향합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했던 4개월 만에 규제를 좀 풀어준 거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 실수요자들한테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런도 좀 없어질 것 같고요. 이 결혼 페널티 오히려 페널티를 받으니까 결혼
혼인 신고를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신혼부부면 받을 수 있는 대출 보금자리론 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혼인 신고하면 대출 못 받는다. 혼인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이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거론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합산 소득 기준 혹은 새로 마련되는 개인 소득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군요. 뭔가 풀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청년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 어떻습니까?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나옵니다. 청년의 비아파트 매입을 지원하는 건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과 빌라,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금 강 아나운서가 비를 강조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살지 말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사라 이렇게 곡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네, 이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는 청년에게 첫 집을 최종 주거지가 아닌 징검다리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이나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청년들도 아파트 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은 비아파트 거주를 강제하는 것, 너 빌라 아파트 사라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입장 밝혔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이게 이제 비판의 요소를 줄 수도 있다고 봤는데 실제로 나왔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갭투자 겨냥한 대책 두고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데요.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10% 낮추는 것은 포인트 낮추는 것은 비거주든 실거주든 적용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 1주택자도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서 없애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목적을 달성하다 보면은 모두가 좀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대책이 나왔다 보니까 부동산 중요하잖아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PF 대출 보증 확대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좀 완화를 해주면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만큼 사업성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갭 투자를 겨냥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여당에서는 좀 지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세부적인 추가 대책도 좀 기대해 보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바라볼 때 특히 대출 수요자들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저도 많아요. 어떻게 좀 관전 포인트 짚으면 좋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는 후속 입법과 차질 없는 정책 추진으로 주거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실효성 없는 재탕 정책으로 비판한 만큼 국회에서 펼쳐질 관련 토론과 또 논쟁을 지켜보시면서 이번 대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번 추적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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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